저에게 한 가지 작은 이슈가 있습니다. 생리를 시작한 지 좀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생리로 보이는 것이 나왔을 때 생리를 체크를 했죠. 근데 검붉은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정말 피 같은 느낌이었어요. 붉은 피?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생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것이 착상혈인가 아니면 생리인가 좀 헷갈려요. 왜냐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착상혈인 줄 알고 테스트를 하려다가 이틀 뒤에 바로 생리가 터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켜봤거든요. 4일 정도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합니다. 생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신과 약도 안 먹고 만약에 임신이라면 영향을 줄 만한 약들도 다 일단은 중단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둘째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딱히 증상도 없어요. 심한 뭔가 생리통 느낌이거나 아니면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던가 뭔가 엄청 피곤하다거나 막 속이 미식거린다던가 약간 입도 비슷하게 올라온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떠한 고통도 없이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거든요.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. 그래서 뭔가 되게 긴가민가 하거든요. 뭔가 이쯤 되니까 약간 쎄한? 혹시 모르니까. 아직 안 봤어요, 저.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요. They ask you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. 좀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.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서 둘째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낸 지가 조금 몇 달 됐어요. 근데 되게 비현실적이다. 그게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. 뭐라 어떻게 감정을 딱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70% 이상은 좀 안도감인 것 같아요. 안도감. 그리고 30%는 어느 순간에는 설레임으로 바뀔 그 두려움? 사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고 뭐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꾸준히 치료 중이었어요. 이번 달 초에 이제 정기 진료를 갔을 때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어서 약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?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의 끝이 코앞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. 항상 막 해피한 생각하고 막 긍정적이고 막 정말 옛날 여러분들이 보시던 어떤 그런 고수라는 사람의 굉장한 텐션에 굉장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서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귀찮고 힘이 안 나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른 상태,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드렸었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저번 달부터 이제 약을 두 종류의 약을 먹었었는데 한 종류의 약을 이제 끊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상태를 봤었었는데 막 의욕을 엄청 샘솟게 해주는 약이었거든요. 그 약을 끊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진짜 일반인이 느끼는 그런 굉장히 귀찮은?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떤 학원 가기 직전까지 막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막 가고 갔다 오면 또 괜찮아지고 막 이거에 반복하는 게 사실 사람의 일상이잖아요. 정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의 일상? 근데 그런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더라고요. 귀찮음이라는 감정이 엄청 컸었어요. 제가 이 귀찮음이라는 감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툭툭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도 막 넌 할 수 있어 막 그런 것도 해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
그냥 해. 약간 이런 식으로 독려를 막 해줬어요. 나머지 한 달 중에 2주 정도는 그냥 하자라는 마인드가 마음에 많이 자리 잡아서 내가 귀찮다는 생각을 해도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, 남들이 보면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우울증 약만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좋아지면 끊어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. 그래서 나도 이제 약을 안 먹고도 살아가는, 가끔 때로 슬프고 힘들고 우울할 때도 있지, 그걸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또 나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됐어요. 그때부터 진짜 뭐 대단하게 눈에 띄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조금씩 스스로 운동도 해보고 일도 조금 더 해보고 뭐 억지로 힘을 내고 그런 건 없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자연스러움이 저한테는 건강이었던 거죠. 내 마음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아팠는데 마음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건강해졌을 때 둘째가 찾아왔다는 게 되게 너무 신기하고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. 정말 그럴 때도 있었어요. 약을 막 하루라도 안 먹으면 내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, 내가 왜 이러지 막 싶을 때도 있었고, 이렇게 치료 없이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되게 두려웠어요. 치료를 받을 때는 뭐 둘째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신기하게 건강해졌을 때 찾아와줘서 뭔가 안도감이 확 느껴졌어요. 그러면서 지금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. 전동 킥보드에 치여가지고 엄마가 지금 간 수치도 높게 나와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데, 사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막 굳이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. 걱정은 하지만 막 안절부절 못하는 막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런 부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. 되게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.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뭔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, 우울증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 동안 남편이든 내 부모님이든 나한테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건강은 되찾았지만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. 엄마도 아프고. 근데 갑자기 둘째도 이렇게 생기니까 안도가 되면서도 약간 나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? 뭐 이런 생각?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나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기특하다.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두 줄만 봐도 막 되게 막 기뻐하고 막 와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말 축복이에요. 좀 기쁘고. 근데도 왜 항상 이 순간에는 이렇게 현실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.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덩 남겨지고 살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실이 확 다가오니까 이러면서 그냥 눈물이 난다 그러나? 울신이에요. 제가 막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. 완치가 되면 그때 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게 저의 바닥이었고 저조차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저의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육아를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되게 잘 지내고 긍정적이어 보였던 우리 고수가, 사실상 그 누구보다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믿었던 고수가 사실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쿵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고수도 사도 우울증인가? 육아 우울증인가? 애 낳고 많이 힘든가?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뭐 정말 오래 보신 분들은 약간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의 우울증의 원인 자체가
육아나 출산이나 임신은 아니다. 그게 저의 결론이고, 오히려 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고 저를 많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거든요. 사실 아이가 없었더라면 똑같이 만약에 우울증으로 힘들었다고 해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더 나쁜 결말을 얻게 된다고 해도 병원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. 병원에 간 거 자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.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신생아 때는 힘들었지만 초아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낮에는 낮답게 밤에는 밤답게 살고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. 한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,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더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무너졌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초아가 나중에 커서 나와 같은 감정을 겪고 힘들어할 때 감정 자체를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. 공감하기 쉽지 않은 감정을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구나. 그래서 아무리 나이 먹은 어른이더라도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받아들임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밑거름으로 또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 자체가 되게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. 근데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주원 씨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던 것 같다고.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주원 씨의 전부였던 것 같다. 가정을 꾸려서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싶다는,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는 그 작은 소망 하나가 너무나 커서 주원 씨를 우울하게 만든 것 같다. 제가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하거나 성장 과정이나 제 뭔가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얘기 한마디를 하시는데 퍼즐들이 사사사삭 맞춰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평생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였거든요.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걸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은인을 만나. 좋은 사람을 만나. 그리고 꼭 그런 사람이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자식을 만나요. 그러다 보니까 결혼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. 임신 기간도 저는 되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. 내가 행복하길 바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았어요. 그 시기에 그렇게 빌어주지 않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. 사실 보란듯이 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정말 아기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랐나 봐요.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어떤 가정이 다 완벽하고 어떤 육아가 다 정답처럼 흘러가고 완벽하겠습니까?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그렇게 행복하고 완벽하고 잘 되려면 나만 열심히 하면 돼. 나만 잘하면 돼.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많이 감정이 눌려서 늘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거죠. 나만 잘하면 되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으니까 내가 잘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. 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스스로 그냥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잠을 잘 자격도 없는, 어느새 나는 살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. 제가 처음에 정신과에 갔을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잠을 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잠을 잘 자격이 뭔가요?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 정도로 스스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고 이 치료 기간 내에는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건 완벽하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원래 완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냥
완벽하지 못해도 그건 내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?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. 약간 이런 마인드? 거의 뭐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둘째를 가진 걸 주변에서 만약에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막 아이고 너 이제 뭐 힘들어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지가 않아요. 그냥 다들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. 잘하든 잘 못하든 어떻게든 해낼 거고, 그 시간은 지나갈 거고, 나도 열심히 살아갈 거고, 가끔은 열심히 안 해도 주변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그냥 해 이런 말 들으면서 그냥 해?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모두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1시간 떠들고 나서 약간 설렘이 오네요, 저한테. 갑자기 내가 서 있는 현실,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, 하지만 또 설렘, 감사함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융합되어서 이런 감정이 나와버렸습니다. 모두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. 평범해도 좋아요, 구독, 괜찮아. 평범해도 괜찮아.